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윤관석 의원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의원을 시작으로 이 사건과 연루돼 있는 지금 현재 검찰이 일정 부분 상당히 특정했다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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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한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한 3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돈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돈 1000만 원만 줘라.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뭐-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서 줘. 신은숙 변호사님, 날짜가 좀 특정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날짜는 특성이 안 됐는데요. 네.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사를 비공개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상은 이번 주말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25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윤관석 의원을 만약 구속하려고 하면 이 신청이 본회의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볼 때 네. 이번 주말에는 조사를 해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예상이 되는 이유는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이 영장에 보면 구척 400만 원 정도의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있어서 강내구 전 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권유한 내용이 있다라고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아마 이미 구속이 된 강내구 의원과 그다음에 이정근 전 그 부분에 이정근 씨에게 어느 정도 진술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들고 대체적으로 수사 과정의 그 과정을 보면 각종 증거를 모아서 마지막으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다라는 점을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조사가 완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근 씨가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협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의 남편도 USB를 검찰에 갖다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내용들이 네. 저기에서 나왔을 거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 녹음 파일 자체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날짜별로 특정돼서 전부 다 있고요. 조금 전에 윤관석 의원 얘기했듯이 그 인천에 둘하고 누구 그게 다 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아마 상당수 현역 의원들을 특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지지부진한 듯한 느낌을 보였던 이 돈봉투 관련 수사가 사실은 그동안에 지역 위원장이나 캠프 상황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소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50만 원짜리 봉투 받은 맞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마 시인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300만 원짜리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문제인데 윤관석 의원 주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주말 전에 네. 거의 조만간 아마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원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늘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검찰이 지난 주말에 그 언론에 브리핑을 할 때 이번 주말이 그 강내구 씨 구속 그 기한 만료예요. 그리고 끝나면은 구속 기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 좀 대략 매듭 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면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되든 안 되든 네. 적어도 조만간에 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비공개 요청을 받아줘서 지금 이 순간 조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번 나중에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돈봉투 의혹 수수한 그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특정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들이 특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현역 의원 최소 10명, 10여 명으로 지금 검찰은 특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강내구 씨를 통해서 돈을 300만 원씩 이렇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울 지역구 A 의원, 인천 지역의 B 씨, 그리고 경기도 지역구의 DEF, 그리고 호남 지역 G 의원과
또 다른 HI 의원 등 10여 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영우 의원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레파토리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부인하기가 힘들겠는데요. 아까 이정근 씨하고 윤관석 의원의 그 녹취록, 녹취 파일 들어보니까 너무 리얼합니다. 네. 너무 사실적이고 그것도 뭐 돈봉투도 보니까 사람 봐가면서 무슨 뭐 누구는 의원은 현역 의원은 300, 네. 지역위원장들은 뭐 50입니까? 50, 네. 근데 저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저도 뭐 전당대회 제가 출마도 해봤고 또 다른 후보 뭐 도와도 줘봤습니다만은 네. 저런 짓 못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저렇게 심하게 그다음에 뭐 돈 봉투 뭐 3개 뺏겼다, 나도 달라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저렇게 일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사실 엄청나게 놀랐어요. 저도 국회의원 3번 해봤지만은 네네. 그리고 저런 게 일상적이다라고 만약에 국민들이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혐오감이 더 커지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빨리 어쨌거나 민주당이 이거를 잘 털어야 됩니다. 네. 반성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엄청난 정치 위기가 몰아닥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부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이제 조사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 지난주 금요일에 조사를 받았죠. 결백하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주장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녹취록에서 송 전 대표를 언급했던 건 송 전 대표를 방패막이 삼아서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결백함을 주장을 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지나치게 녹취록을 편향된 확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무리한 수사다. 돈 봉투와 관련된 거는 저와 관련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정근 씨의 돈 요구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송영길 후보한테 얘기한 것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 녹음 파일에 보면요,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오전에 줄게. 네, 이렇게 10시에 보자. 네. 10시에 보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날 오전 10시에,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실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부분을 이정근 전 부총장이 검찰에 얘기했을 거예요. 네. 실제 그런데 본인이 안 갔다든가 네. 아니면 가서 받아왔다든가 받아왔으면 그거를 누구한테 전달해서 어떻게 주었다든가 이런 얘기가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녹음 파일에 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만 의원이 저렇게 가서 검찰에서 주장을 했을 때 네. 검찰이 그러세요? 그러고서 그냥 넘어갔을까요? 전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13시간 조사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긴 조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이 추궁이 꽤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저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검찰 관계자발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조사를 마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그러면 이미 저는 검찰은 이성만 의원의 저런 전면 부인 이런 거 다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특이사항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성만 의원의 저런 주장을 검찰이 전혀 납득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한 민주당 측 관계자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인정 안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네. 너무 강력하게 부인하고 들어가는 게 네.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정말 받은 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적당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부인할 것도 부인하는데 적당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렇게 검찰 조사를 앞두면 많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이 편향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편향된 걸로 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맥락이라는 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때 정황들이나 그때 상황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당연히. 근데 본인이 그거를 설명하지 않고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모면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 발목을 더 잡을 수도 있다. 차라리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성실히 소명을 했다. 지금 제가 방어권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저한테 불리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지켜보겠습니다.